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또 오늘장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 궁금해집니다. 곧장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CB에서 또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서 또 증시가 출렁이고요. 중국 증시도 하락 출발하면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요.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하락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해줬던 부분이 전날에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QE4라든가 유로존에서 새로운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저께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게 만약에 된다면 호재로 안 본다. 아마 제가 그래 그랬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장을 끌어왔는데 그래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걸 한다?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얼마나 경제가 안 좋길래 또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TLTRO를 9월부터 그러니까 장기 대출에 대한 거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나요? 시장이 침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시킨 거예요. 누가? 중앙은행에서 확인시켜준 거죠. 중앙은행에서 침체를 확인시켜주고 새로운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 9월부터 하겠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은 많이 풀리지만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어저께 유로존이 반짝 상승하다 그냥 확 미끄러졌고 미국장도 그냥 쭉쭉 내려가다 약간 올라왔지만 낙폭을 줄였지만 낙폭을 줄인 걸 믿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보면요. 지금 제가 이게 일봉 띄워놨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게 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미국은 지금 아직 공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띄우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오늘 밤 왕창 띄워야 돼요. 왕창 띄우는데 어디까지 띄워야 되냐면 25,780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못 띄우면 어렵다. 결국은 쭉 밀리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결국 경기 부양에 대한 것을 제가 아마 예전에부터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됐는데 중국 경기 부양도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고 또 유로존에도 경기 부양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이제 남아있는 나라는 지원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마저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 부양은 도대체 뭐였어? 이런 되물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가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참에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25,780, 한 800 정도를 빠르게 뭐 회복해서 가지 않는 한은 일단 후행 스팬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는 항상 양으로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반등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무역 문제 해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올렸죠. 근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굿 딜 오아 노 딜. 좋은 딜을 하든지 최선의 딜을 하든지 아니면 딜이 없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이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결국은 올라오면 때 물량 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보시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제가 원달러를 왜 말할까요? 원달러가 지금 1132원, 33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는요. 지금 21포인트 봐서 2144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주가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주가가 최저점이었던 날이 언제냐면요. 1월 2일입니다. 1월 2일에 1984포인트. 요 1984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가 그 1월 2일 때에는요. 얼마였냐면요. 1130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줬어요. 박스권을 줬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130원일 때 1980을 갔던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1130원이 돌파한 현재 원달러에서 지금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보여드릴까요? 요 자리 밑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이 파는 거는 고점에서,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그 중국장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전략적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올린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원달러가 추가로 치고 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장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아마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좀 팔았죠. 거기에 파는 것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매도가 들어갔어요. 한 6천억 정도. 근데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직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반도체의 D램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현재 부재한 상태. 근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분이 수출이라든가 경기의 부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벌써 현 시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얼마 안 빠졌지만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급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외국인들의 행보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외국인의 행보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집중했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 반도체를 타격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현주소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저희 방송 시작할 때보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는 0.8%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0.4% 하락으로 고개를 돌린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들여다보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돌아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